안녕하세요. 아파트 읽어주는 여자 앨리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7월 10일날 나온 대책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7월 10일날 이 대책이 나오는 이후로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뭐 화가 나신 분들도 많고 멘붕에 빠진 분들도 많고 또 어떻게 이걸 이제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이메일도 받고 카톡도 받고 전화도 받고 굉장히 바빴어요. 물론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내가 앞으로 해 나가야겠나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느냐고 굉장히 저도 굉장히 바쁜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벌써 오늘 이제 대책이 나오고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대책에 대해서 이제 심층 있게 분석을 해주시는 방송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스스로 어떻게 이제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저는 바로 방송을 준비하지 않고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현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서 방송을 좀 늦게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증세가 그냥 엄청난, 정말 정부에서 말한 표현대로 징벌적 과세의 이런 세금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지도 말아라, 그리고 뭐 팔지도 말아라, 그리고 또 갖고 있지도 말아라, 완전히 그 퇴로를 다 차단한 진퇴양난인 이런 규제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지금 대책이 나온 게 아니라 시행 시기라든지 어디까지 소급을 할 건지 소급을 안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많은 분들은 내가 이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집을 이제 계약을 해놓고 아직 잔금을 하지 않은 분들이 아마 굉장히 우왕좌왕 하시고 걱정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지금 이 대책은 나온 상태고 이거를 밀어붙일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고, 임대차 3법도 어느 정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보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제 닷컴스쿨에서 6주 지역 분석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 대책이 나왔고, 하필 또 이번 주에 특강이 굉장히 많이, 외부 특강이 되게 많이 잡혀 있는 상황에 이 대책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외부 특강에 나가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하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제 유튜브는 많은 분들이, 불특정 다수의 많은 분들이 보시는 방송이라 제가 이렇게 깊게 말씀 사실 잘 못 드리고 그냥 이 현 상황, 그 다음에 이 현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과연 지금 이 원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과연 지금 정부는 집값을 떨어지기를 원할까?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건설 경기가 일단 많이 죽겠죠. 그렇게 되면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실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집값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발 좀 여기서 멈춰줬으면, 이제 그만 오르지도 말고 내리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보합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풀어야 되는 공급은 풀지 않고 어쨌든 규제는 계속 가면서 세금으로 규제를 때리고 있는 거죠. 세금으로 눌러놓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는 옴짝달싹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안정화와 이 증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된 배경, 이 서민들, 이런 서민들을 지지 기반으로 올라온 정부이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못 사는 사람, 집이 없는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소외된 계층들을 인기 정책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진 자들이 피해를 본다? 내지는 너네 벌었으니까 세금 내,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 정부는 다주택자가 지금 적폐청산의 대상이고 징벌적 과세를 맞을 대상인데,
현 정부가 봤을 때 다주택자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는 버리고 실제로 집이 없는 사람들, 정말 서민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내가 인기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표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 자, 나는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겠죠. 7월 13일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5월 11일 대책이 나왔고 6월 17일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서울이든 뭐 수도권이든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 폭등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만 믿고 집을 안 산 많은 분들이 안 되겠다. 이거 자꾸 집값이 오르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사야겠구나.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구나. 그래서 막 실거주자, 정말 무주택자 내지는 1주택자들이 무주택자들은 집을 살고 실거주자들은 좀 더 똘똘한 걸로 갈아타고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서울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폭등을 했던 그 짧은 기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구나. 정부 입장에서 안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센 거를 때려야겠구나. 그러면서 7월 10일 대책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7월 10일 대책이 나온 이후로 정부는 이제 좀 잠잠하겠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잠잠하게 갈지 아니면 더 양극화가 벌어져서 똘똘한 것들은 더 오르게 될지 사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는 공급을 틀어막은 상황에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집값은 어디가 떨어지느냐? 근데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실거주 내지는 내가 앞으로 여기 하나 갖고 있고 싶은 이런 똘똘한 주택들은 당연히 매물이 없어서 난리가 날 거고 전세조차도 없어서 전세입자들이 집을 사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거예요. 물론 이거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광역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 동네마다 실거주자가 받쳐주는 집, 똘똘한 집들은 어쨌든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급부로 실거주자가 받아주지 않는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너무 오래된 구축이라든지 뭐 입지가 많이 떨어지다든지 이런 거 순으로 지방 순으로 위에 강역시 순으로 수도권 서울 순으로 서울의 뭐 외곽 지역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그런 물건들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물건들은 오히려 많이 매도로 나오겠죠. 내년 5월 30일 이전에 매도를 하라고 퇴로를 열어놓은 상황에 아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너무나 묻지마 투자라든지 막 누가 간다고 다 따라갈 게 아니라 실거주자가 받아줘야 되는 그런 아파트를 사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거거든요. 아무도 이런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무작정 따라가서는 이제 앞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이거 왜 선택하는지 그리고 이게 실거주가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내가 나의 상황을 지금 알아야겠죠. 무주택자라면 지금 시장에 마음이 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막 물건을 내놓고 있어요. 싸게. 그리고 막 경쟁이 붙어서 어떻게 보면 더 싸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 정말 내가 사고 싶었던 지역 이런 지역이 있었다면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거 없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정말 똘똘한 거를 마련하고 싶다. 실거주든 아니면 내가 한 채 투자로 사놓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금 한도 내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똘똘이들 있잖아요. 꼭 굳이 가서 서울 수도권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그런 것들 일단은 한 채 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이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한 평가를 들어가겠죠.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좋다 아니면 별로다 아니면 뭐 좋다 그러면 갖고 있으시는 게 맞는 거고요. 별로다 이러면 내가 이 기회에 갈아탈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대로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의 범위 레버리지를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다면 레버리지까지 이용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는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리스트를 봐야겠고 물건 하나하나의 상태를 봐야겠죠. 얘가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이미 내가 등기를 쳤기 때문에 취득세를 낼 필요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은 종부세 계산을 해봐야겠죠.
내가 이 똘똘한 걸 가져가면서 종부세를 내도 될 만한 이런 것들은 가져가셔야겠고, 이 못난이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제 버려야 되는 상황이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무주택자 아니고서는, 무주택자들은 1주택까지는 살 수가 있지만 2주택이 되는 순간 무려 8%의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집을 팔게 되면 너무 양도세 중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섣불리 집을 팔기도 힘들어지고, 또 전세 매물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에 지금 집 부족하고 각 지방마다 전세가 부족한 지역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지역들의 집이 이제 귀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미 내가 취득을 한 주택, 이런 주택들은 이제 더 이상 팔고 나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정말 나쁘지 않은 주택이다. 그래도 완전 1등은 아니어도 그래도 2등 정도는 된다. 똘똘이다. 그러면 무조건 다 던질 게 아니라 좀 상황을 봐가면서 저는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가져가시는 게, 내가 이 시기를 조금 더 건너뛰어서, 아니면 내가 조금 1년 내지 2년 버틸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주택에 대한 평가를 정말 냉정하게 하시고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가져가겠구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막 두려움에 떨어서 막 다 던질 게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다 던져버리고 나면 그 싸게 던지면 싸게 주순 사람이 정말 이익을 보는 그런 시기적으로 굉장히 혼돈의 시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잘 생각해서 가셔야 되는 거고요. 또 지금은 입주권에 아직 규제는 없지만 또 입주권이 막 몰리고 있어요. 그럼 또 입주권의 규제가 또 치워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입주권 내지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취득세 부담이 작으니까 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많이 지금 쏠리고 있어요.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해서 장기 투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수익형으로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지금의 한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혼돈의 시대에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막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누르시면서 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사항,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나서 천천히 움직이셔도 아직은 시간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도 물론 이걸 처음 겪었어요. 처음 겪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게 질문을 던졌어요. 막 전화도 오고 하는데 저도 딱딱히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딱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 역시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제 의견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저보다 더 전문가 의견이 또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전문가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셔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신 다음에 움직이셔도 아직은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저질러 놓은 것들은 3개월 안에 잔금을 쳐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은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맞지요. 그런 건 빨리 해결을 하고, 이제 가진 거를 파는 이 과정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 경중과 가치를 따져서 던지시는 게 좋은 거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버틸 수 있다, 가지고 내가 세금 좀 더 내고 버티겠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버텨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주택이신 분들, 1주택이신 분들, 다주택이신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아직 이 정책이 완전하게 확정돼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뭔가 또 추가로 보완해서 나와야 되고 추가 대책이 나올 게 있잖아요. 뒤에 보이는 그림처럼 사실 지금 이 상황이 폭풍 속으로 폭풍전야란 말이죠. 이 뒤에 액자처럼 정말 우리는 이제 폭풍 속에 있어요. 이 폭풍은 어떤가요? 곧 지나갑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잘 견디고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제 1년, 2년 뒤에 내가 또 달라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제 우울해하시거나 너무 화내지 마시고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